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에러코인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들 모든 코인 관련된 뉴스를 아침부터 딱 이렇게 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게 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멤버십 카톡창에서 힘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출근하는데 문득 오타팸에 안 들어왔으면 하락장을 잘 버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버텼을 것 같더라고요. 대장님과 앙커 선생 포함한 부방장님들 그리고 오타팸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끝까지 모두 다 잘 버텨서 좋은 날 왔으면 합니다. 가능하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만큼 저도 최대한 코인과 관련된 빠른 뉴스들과 정확한 뉴스들, 세계는 지금 어떻게 코인 시장을 보고 있는지 늘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선물 관련된 단기적인 것들도 항상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힘든 장에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100번 하셨고 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었겠군요. 네, 혼자 버텨내긴 진짜 어려워요. 혼자 버텨내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공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차트만 본다고 그냥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에는. 그래서 뭐 잡아준 리더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 같이 공부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쫓아오시는 분들도 왜 그럼 우리가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인사이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는요, 전체 시가총액,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이 볼륨이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으시고, 전체 시총 없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오히려 메인 알트들, 잡 알트들을 다 먹으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드 뉴스입니다. 돈이 이 안에서만 도는 것이라 단기적 하락이 더 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풀매수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늘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시선을 좀 보여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약간의 마이너스 시선이 나오는 지금 이유는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는데 이게 13년 만에 최고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 원래는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약간 금으로 생각한다면 디지털 골드로 본다면 수혜를 입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본다는 거죠. 나스닥 고기술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본다면 증시 시장이 흔들리게 될 때 같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왜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주식 시장은 늘 첫 번째로 금리와 관계돼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시장이 흔들리고 주시장이 흔들린다면 나스닥이 당연히 흔들릴 테고요. 흔들릴 거. 그 다음에 나스닥이 흔들리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다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라도 마이너스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흔들릴 때는 늘 기회입니다. 사실 위기가 가장 심할 때는 버틸 힘만 있다면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틸 힘은 공부에서 나오고 공부 또는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탑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야 빠지지만 어제도 좀 빠지고 빠졌지만 흔들릴 때 잡아야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 안 잡고 올라갈 때 사면 4월달 올타임 하이 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때 사는 거. 그렇게 되면 다시 흔들리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기준을 정하고 10%씩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거를 물을 타시면서 평단가를 내리시던지 아니면 제가 물 타는 방법 알려드렸죠. 디파짓 하는 방법 셀시우스. 이거 셀시우스 영상은 제가 다시 찍겠습니다. 적어도 호들러로서 어떻게 보면 팔지 않고 홀드를 하면서 고래가 되는 멘탈을 갖고 계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체인 기술적 지표에도 중국에서 후드려 팬 해시레이트가 서서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디테일한 뉴스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거기에서 보시면 왜 회복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정말 바닥까지 다 내려가고 올라오나 싶을 정도지만 정말 바닥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뭐 바닥이 보일 정도입니다.
플러스 시선, 뭐 저 같은 경우인데 it doesn't matter. 이런 거 진짜 다 doesn't matter예요. 왜냐하면 5가지 호재로 인해 이번 하반기 여전히 10만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중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이전. 중국이 탈탈 털고 미국이 다 받아 먹는 중. 다 받아 먹게 되면 거기서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고 중국 또한 아예 손을 못 대고 어느 정도 다시 손을 뻗칠 거라고 봅니다. 뻗칠 것이라고 생각. 이렇게 되는 첫 번째 호재. 두 번째, 규제 확립. SEC 규제죠. 규제 및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확실하게 확립이 된다. 이번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BTF 승인. BTF라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ETF, 또 다른 이더리움 ETF 승인들이 날 거고요. 현재 어디죠?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도 그렇고요. 테슬라가 친환경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다시 받겠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돼서 테슬라가 다시 들어오고요. 테슬라 들어오고 애플, 좀 이따 설명할 애플과 빅4, 그리고 빅4 이렇게 들어오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또 다른 기관들이 더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오고 신규 자금 이끌기. 여기서 이제 중동 원이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어떤 나라들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5가지 들어오면 하반기 10만 달러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여러분들 누가 이제 코인 투자할 때 왜 투자하냐, 뭐 하려고 투자하냐 하시면 이 정도 공부가 돼 있어서 적어도 왜 투자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타임하이 유튜브 보시면서 늘 얘기해드리지만 왜 투자하는지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할 얘기가 있어야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Coinbase may have had a strong quarter. 자, 코베가 strong quarter. 이제 데뷔하고 난 뒤에 Coin has struggled ever since its stock market debut in July. 데뷔한 난 후에 코베가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코인베이스 자체 익스체인지에서는 high level of trading fees와 플러스 알파로 strong quarter, 더 어떻게 보면 2, 4분기 좋은 수익률을 냈을 것. 2, 4분기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2, 4분기 서프라이즈 earning 같이 서프라이즈 earning이 나왔을 것. 나와서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코인베이스가 호재가 되어서 가격이 높아지면요, 이게 사람들이 투자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투자하는 기준. 왜냐면 이 회사에 투자하면 잘 간다더라 라는 말들이 투자하는 기준으로 이끌 수 있고, 이게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surpass estimate on Wall Street.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월가들의 어떤 기대를 훨씬 넘길 수 있다는 거죠. second quarter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모로 호재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 어떻죠? 지금 상황 봤을 때 코인베이스 여기 있네요. 오늘은 5% 정도 내렸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이에요. 네. 230발. Coinbase will benefit from a surging crypto staking business. 이게 이제 DeFi를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킹 비즈니스, 셀시우스하고 블록파이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이더리움 2.0 하드포크 얘기를 하는 거고, 테슬라 얘기하는 거고,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똑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USDC에 지금 공격이 되고 있는 거. 카르다노, ADA죠. 이더리움 2.0, 폴카다, 솔라나, 코스모스는 언급 안 드렸고, 알고랜드, 폴리곤은 다 언급을 드렸었던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has Apple really bought Bitcoin? 자, 애플 관련돼서 그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루머가 바로 돌았더라고요. 저번 영상 나간 이후 루머가 나와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머가 있었어요. 어떤 애플이 2.5 빌리언어치의 비트코인을 샀다. 근데 it's a little too early. 조금 일찍 김치국 마신 거다. Start celebrating it. 그걸로 축하하기에는 이미 이랬던 speculation, 뉴스들이, 찌라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any official confirmation,
official이 뜬 건 아니다. official 뜨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이게 일단은 하나의 또 다른 루머였다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 애플은 진짜 꼭 해야 돼요. 애플은 애플페이 같이 애플 월렛을 이용해서요. 만약에 메타마스크 같은 프라이빗한 지갑을 준다면 애플한테도 엄청난 호재. 왜냐면 이게 세계 최초 아닙니까? 세계 최초 스마트폰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 정말 좋아하죠. 전 이거 삼성이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이나 구글이 하게 되면 구글 또한 빅4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누가 하든 상관없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렇게만 되면 비트코인 하루에 10,000불 오르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자, 중동머니입니다. UAE가 stepping up crypto game. 역시 중동머니에 돈들이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CBDC를 일단은 바로 라운치 시작을 할 거고요. 2023에서 26년까지 세계의 탑 10 센트럴 뱅크가 되려고 하네요. UAE가. 그리고 7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요. issuing a digital currency, 디지털 원화, 디지털 이제 달러, UAE 돈들, and driving digital transformation, 점점 더 financial service sector, 이 금융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그게 AI 바로 나옵니다. 디지털 커런시 연구 및 개발하겠다.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UAE의 Security Commodity Authority 이게 어떻게 보면 UAE의 SEC 같이 SCA인데요. 여기서 introduce 소개했네요. 뭘 소개했어요? Licensing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라이센스화가 되어 있는 곳, 규제가 확립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지 ICO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 증권과의 밥그릇 싸움에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죠. 밥그릇 싸움 깔끔히 해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들어오는 진짜 돈 물량 못 막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자,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 이제 어디가 생겼습니까? 파리 생제르맹 됐죠. PSG, 파리 생제르맹. 또 하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첼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어요. 첼시 스펠링 맞나? 첼시라고 합시다. 네,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다 중동 머니, 첼시는 러시아 머니긴 한데 맨체스터 시티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중동 머니죠. 중동에서 돈 조금만 넣자마자 바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클럽이 됐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맞죠?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UAE와 중동 머니에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이 원래 뭘로 돈 받았습니까? 오일, 기름으로 돈을 벌다가 이제는 오일 기름이 전기 자동차, 그냥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나 전기 자동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일 기름 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다른 기술과 이걸로 벌은 돈으로 다른 기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디테일한 뉴스들 좀 봅시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1000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게 5%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까지 늘릴 예정.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시면 좋은데 적어도 4000 BTC 이상을 매입하겠다라는 거고요. 1 BTC를 33,525달러.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33,500. 그러면은 물렸네요. 네. 자, 일반 개미 투자자가 아니고요. 현재 32K니까 어디야? 링컨 애비뉴 캐피탈도 33K에 샀어요. 물렸습니다. 여러분, 호재입니다. 기관도 물리는 중. 근데 얘네는 걱정이 없지. 왜? 자산 규모의 5%에 해당하는 규모고 20%까지 늘릴 예정이라 나머지 80%, 90%에서는 수익을 나고 있을 거고요.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반대잖아요. 여러분은 자산 규모의 5%가 아니라 거의 80%, 90%에 넣고 있으면 걱정은 될 수 있지만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이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빼지 마십시오. 오케이? 이미 뺀 분들이야 이런 것들 보시고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해야 돼요. 호주 최초 암호화폐 주식과 동시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와 주식이 동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호주 최초 사례가 된다라는 거. 99만 5천 명의 투자자를 보유한 최대네요. 또 최대 브로커 중에 하나, Southwells가.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관련돼서요. 자, 이 단기적 하락이 지금 온 이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이 이제 락업이 풀린 거죠. 하지만 FTX 설립자는 이거 갖고 비트코인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당장 그 매도한 거에 대응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 있다. 나오면 더 살 수 있고 더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기적 하락은 가능한데 이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로 사람들이 물량을 흡수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FBI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및 투자자 대상 해킹 위험을 경고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부 조직들이 뭔가 계좌 도용이나 허위 기술 등등등을 해서 계정의 비정상 활동 모니터하고 해킹당하기 위해 늘 조심해라 해서 저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 항상 이중 인증을 사용을 하고요. 소셜 미디어 이런 데 본인 어떤 뭐 관련 내용들을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 거래소를요 한 곳에만 몰빵보다는 여러 개를 뚫고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 바이낸스와 파트너십 종료. 바이낸스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클리어 정션에 바이낸스 파운드 및 유로 결제 지원 종료했고요. 이유는 영국 법인 이거에 영국에서 경고를 때렸으니까 우리도 이걸 보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규제 준수 우위로 바이낸스 추월 예상안이라고 제미니 창업자, 미국이죠. 미국 거래소. 무슨 말입니까?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 거래소 등 미국뿐만이 아니야 사실. 비트겟 같이 싱가포르 라이센스 돼 있는, 그리고 시아로가 아니고 크립토닷컴이죠. 크립토닷컴, 그리고 미국 거래소 등 이런 거래소 등이 우위로, 뭐 때문에? 규제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확보로 인해서 바이낸스를 추월 예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미국, 영국, 세계 각국의 규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안전하게 이 트랜지션이 끝나면 모두에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모타 금융당국도 얘기합니다. 바이낸스에 운영 권한 없다 경고 때렸죠. 바이낸스가 모타에서 운영할 권한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센스 획득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 어피트, 수상한 해외법인 숙사 착수. 어피트 사용자들 잘 보십시오. 어피트가 지금 갖고 있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한국 본사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피트 해외법인들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직원은 물론 거래를 관리할 서버나 컴퓨터 장비 하나도 없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어피트에 지금 압박을 넣을 거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확실하게 한 거래소 몰빵은 위험합니다. 몰빵 위험하니 한국 거래소 쓰시는 분은 고팍스나 다른 거래소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도 바이낸스만 쓰시는 건 위험하니 비트겟이나 크립토닷컴, 뭐 FTX. 제가 지금 사실 거래소 특집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요새 자꾸 좀 무리를 해서 이제 속다리끼도 나고 좀 몸이 좀 그래가지고 좀 밀려 있어요. 자꾸 일들이 밀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뉴스들 또 바로 알려드려야 될 것들부터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영란은행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CIO BTC 공급 충격에 대비하긴 해야 되지만 서플라이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몰빵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포트폴리오 늘 얘기드리죠. 50%가 뭡니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이고, 나머지 20%가 장투고, 10%가 단타고, 20%는 뭐 선물할 때 쓴다. 단타는 이제 테마주죠. 테마주. 장투 같은 경우는 디파이 쪽이나 STO
근데 ST는 조금 낮춰놨어요. ST는 낮춤, 디파이가 높고 뭐 이 정도. 단타 테마 같은 경우 그때그때 뜨는 밈이나 이런 것들인데 뭐 시바이누도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죠. 한 요 정도 비율을 늘 유지합니다. 뭐 오고 가고 어느 걸 줄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한 코인에 몰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 고위급, 중소기업의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테슬라의 영향이다라는 건데, 테슬라가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곧 풀릴 겁니다. 곧 풀릴 겁니다.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투자가 증가할 거예요. 윌셔 피닉스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ETF 내년에도 승인 어려워. 여긴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 올해나 내년 쉽지 않다지만 언젠가는 미국 당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올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다죠. 올해 나와줄 거라고 보고, 프레셔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pressure, 지금 SEC에서 느끼는 pressure가 올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 pressure가 장난 아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SEC 위원장이 친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친암호화폐거든요. 게리 챈슬러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탐욕지수 극단적 공포지수. 극단적 공포지수에는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자들은 기억하세요. 극단적 공포지수에 파는 투자자는 그냥 일반 개미입니다. 똑개 아니에요. 하시덱스 브라질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ETF 출시 예정. 이더리움, 비트가 먼저 나오고 이더리움이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죠. 비트와 이더리움. 지난주 비트코인 채굴자 일평균 수익 2,947만 달러. 와, 나도 비트코인 채굴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하루 평균 2,947만 달러를 벌어들였네요.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비트코인 오르는 건 시간 문제다.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내일도 모레도.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이런 호재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바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 떠나 있으면 안 되고 홀드를 하셔야 됩니다. 윌리우가, 그쵸? 온체인 데이터 기반 분석 과정,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뇌피셜도 아니야. 이런 데이터 기반 분석 관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 불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최근 비록 어두우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펀더멘탈 개선되고 있고,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 11월에 큰 비트코인 기술 업그레이드 4년 만에 다시 완성됩니다. 이런 것들도 완벽한 호재거든요. 펀더멘탈 개선되고 있다. 다음 신고가, 다음 올타임 하이가 15.7만 달러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타임 하이. 저는 최소 10만 달러. 블랙락 CEO,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 크지 않다. 이거 완전 코미디가, 왜냐면요. 블랙락 CEO가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죠? 1번, 여러 군데지만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거든요. 둘 다 비트코인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쵸?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퀄 비트코인이에요. 이 회사는 사실. 이 회사가 뭐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을 계속 옹호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회사죠. 테슬라는 지금 약간 비트코인과 거리가 약간 멀어졌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회사고요. 그쵸? 올해 2월 산하 2개의 펀드를 통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상향했는데, 투자 적격으로 상향해 놓고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코미디죠. 코미디. 저 본인들은 투자 적격, 투자하자는 거잖아. appropriate. 근데 기관 투자자 수요 크지 않다. JP모건, UBS, 스위스죠. 암호화폐 헤지펀드 실사 중.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월스트리트 관심을 보여준 또 다른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사실. 문우신, 비트코인의 구입 완벽하게 문제였다. 와, 이 사람 엄청 회의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스캡티컬한.
스티븐 무누신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건 perfectly fine이라고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 버렸네요. 다만, 그렇지.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규제된 세상에서 perfectly fine. 그래서 빨리 규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재임 시절에는 완전 2019년 7월 비트코인이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플랜 B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분이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암호화폐 최대 위협, 최대 리스크로 문우신을 뽑았네요. 사람을 뽑았네. 최대 리스크로. 이랬던 사람이 바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Perfectly fine. 정말 좋아라고 바꿨네요. 그레이스케일 신탁 자산 보유량 변화 없고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즈덤 트리의 BTC ETF 승인 결정 또다시 연기인데 이거는 시간 문제. 저는 웬만하면 아크 거를 어셋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이나.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올타임 하이 뉴스 같이 보시면서 세 개의 시선들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요약. 혼자서는 힘듭니다. 같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타임 하이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똑똑한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